TV 토론회에서 대형 사고를 친 이준석 후보에게 언어란 부끄럽다. 이미 공장장이 정의했잖아요. 게임 아이템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옛날에 국가가 처음 형성될 때 국가는 굉장히 취약한 공동체였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가 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고 국가는 그 유지를 위한 좀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민심을 얻어서 국민을 통합하고 외부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래서 전쟁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는 전혀 다른. 정치는 이제 통합의 논리이고 전쟁은 상대를 분열시키는 그런 논리 속으로 이제 두 개가 만들어져 왔거든요. 전쟁도 정치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정치는 내부적인 것이고 전쟁은 외부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서는 이제 대략 김영삼 정권 때 내세웠던 슬로건이 세계화였어요. 이제 범지구촌화, 특히 자본주의 세계시장 통합 과정에서 탈민족주의, 탈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그 이후 세대들에게는 이제 기본이 돼버린 거죠. 국가 상대주의예요. 국가를 절대화하지 않고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게 되는 세대들이 출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던 IT 산업 육선 또 인터넷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반이 되어서 인터넷 게임 문화가 그 세대를 좀 지배해 의식을 잠식해요. 그래서 정치를 일종의 국민 통합 또는 민심을 얻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게임으로 보는 태도들이 굉장히 확산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쟁의 논리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전쟁의 상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에게 말은 이 문화에서 자라온 세대들이 갖는 아주 좀 특징적인 세대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뭐 공장장 말에 99.8% 동의해요. 나머지 0.2%는 두 글자를 더 추가해야 된다. 그냥 말이 게임 아이템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내전 게임 아이템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를 내전화해요. 그래서 뭐 세대포 이론, 남녀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정치를 국민 통합하고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판세에서 선거 전략으로 보는 거죠. 정치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딱 봐서 누구를 차단하고 누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누구를 뭐 포위하고 이렇게 해서 땅 따먹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저는 이제 이준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게 지금 사실 우리 미래에 이제까지 우리 정치가 왕당파 대 공화파 간의 갈등을 기본적으로 했다면 향후에는 바로 이런 내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치를 대하는 이런 세대가 상수가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과제로 또 하나 다가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준석에게 언어란 요걸 이제 한마디로 좀 학문적으로 규정하자면 출구를 잘못 찾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사실 언어는 소통 수단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준석에게 언어는 일단 흉기예요, 흉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준석이 뭐 자타공인 한국을 대표하는 뭐 주둥이 학대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준석이 가학적 성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관찰을 했을 때. 그러니까 타인을 공격하고 학대하고 조롱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순간 공격을 당해서 한동훈처럼 막 짖는 스타일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그걸 하면서 그걸 즐겨요. 이준석은. 자, 근데 그 수단이 주요 수단이 뭐냐? 이준석은 주먹이나 고모스와 같은 거로 타인을 학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로. 그래서 이준석의 언어는 그야말로 흉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이제 게임 아이템과 같은 얘기인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봅니다. 이준석은 정말 승부욕이 좀 과하죠. 저는 병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준석은 어떤 싸움들을 좋아하냐 하면 주먹 싸움 같은 건 당연히 못하니까 안 합니다. 이준석이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를
이준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이준석은 그 게임 아이템처럼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정받고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관종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지식과 화려한 언변 같은 걸 내세워가지고 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거를 굉장히 즐기고 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 자랑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준석은 언어의 원래 용도를 파괴하는 언어 오염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게임 언어 나왔잖아요. 네.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라스트 리플 스탠딩 말꼬투리 라스트 잡다가 리플 스탠딩. 네. 자기가 꼭 마지막에 한 마디를 더 붙여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라스트 공방이 리플 있어요. 스탠딩. 라스트 리플 스탠딩은 만드신 말이죠. 아니 이제 우리 몇 명이서 말하다가 그냥 저절로 나온 말들인데 아니 이게? 그게 저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리는 이 저 댓글 놀이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댓글 다는 게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얘가 이 친구가 얘랑은 안 돼. 그저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부부 싸움은 누가 이긴 거냐. 그 마지막에 부인이 말을 끝내야 이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남편이 말을 한다면 그건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준석이나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말을 해야 그게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40대 윤석열이라는 별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지금 내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느 말로써 내전을 획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좀 그 이른바 우리가 수천 년간 유지해온 국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국가에 대한 생각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사실은. 5천만 아니라 지금 8천만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 아니에요. 그런 자가 좀 저자의 말이죠. 시정 잡혀만도 못한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난세에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누구한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준석 씨한테 우리 시대 언어의 죽음 같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제가 저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이준석 역시 얼굴에 시 한 줄 읽은 흔적이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영혼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시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씨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대체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소양도 생각도 없어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토론은 정말 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사실은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국민 앞에서 면접 시험 보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집단 면접이에요. 근데 저 면접 지원장에서 저렇게 상대 후보들을 그냥 그걸로만 좀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굉장히 아까 뭐 저 그 김태형 소장님은 흉기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땐 흉기라기보다는 그냥 오물이거든요. 오물들을 추적하면서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저런 면접 시험을 하는 그런 좀 태도를 보면서 저는 한 30년 가까이 TV 토론들을 지켜봤거든요. 역사상 최악의 TV 토론이었다.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뭐 김문수가 우리를 정신적으로 고문했다면 거의 뭐 정신적 학대를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들은 게 이준석은 자기 통제력이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뚜껑이 열려서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격한 발언. 준비해 온 말을 준비를 했지만 의도적으로. 그 발언 있죠. 그 권영구 후보한테 했던 거. 그거는 제가 볼 때 폭주한 거예요. 아니 저는 준비했다고 봐요. 아니 이게 그것까지 준비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건 생각합니다. 확실히 준비했고 그걸 물론 비장의 무기로 썼다고 맞아요. 생각하더라고요. 야비한.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 이준석이가 왜 거기서 순간 뚜껑이 열려서 폭주했느냐? 그럼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준석의 영린을 건드린 게 있어요. 몇 개. 첫 번째는 담 넘지 않았다. 그건 그다지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막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할 때 이재명 후보 이러거든요. 오늘은 이준석이 아니라 김문수하고 가능하면 토론하고 싶다 그랬어요. 맞아. 이게 이준석 같은 사람한테는 비수입니다. 비수. 패싱인데. 그죠. 관종이 너 꺼져. 너는 투명인간이야. 오늘은 문수하고 얘기할 거야. 그때 받은 상처 아주 이준석한테는 치명적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큰 상처가 말씀하신 그겁니다. 왜 샤워했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거라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방심하고 있는데 허를 찌른 거죠. 그리고 끝까지 이번엔 몰아붙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남 얘기하지 말고 뭐 네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당했고 마지막 한 방 맞은 게 뭐냐면 허은하입니다. 제가 볼 때. 허은하 전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막 깔짝깔짝 대니까 남의 당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허은하하고 김용남을 언급합니다. 지금 허은하 의원 밖에 와 계시죠. 네. 이게 이준석한테 아킬레스건이에요. 사실 엄청 아픈 데거든요. 그거를 팍 찌른 거예요. 평정심을 좀 잃었어요. 그때. 잃었어요. 그 순간 제가 볼 때 이준석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준석은 전 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느 순간 뚜껑이 열리거나 통제력을 상실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이다라는 거 일단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젊은이의 탈을 쓴 사실 구태 정치인이에요. 딱 보면 이준석이 한 거 딱 2개밖에 없어요. 색깔 공격하고 네거티브, 도덕적인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색깔 공격은 사실상 김문수의 이제 전유물인데 김문수는 지적 능력이 딸려서 잘 못한 거고 오히려 이준석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준석은 새 정치인이 젊음을 표방하지만 하는 짓은 그야말로 가장 구시대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기 조금만 좀 짚어 한 가지만 좀 그 뭐 견해가 다르다고 하셨지만 그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한 것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외워가지고 온 것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온 여성 혐오입니까 아닌가? 정확히 준비해온 거예요. 정확히 준비해온 거고 그건 자기가 가장 오늘 반드시 이걸 써서 좀 이렇게 양쪽 다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작전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면 아니 준비를 해왔는데 네. 발언 수위 조절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화가 나서 그랬다면 그러니까 뭐 궁지에 몰렸거나 화가 나서 그렇게 발언했다면 그건 정상 참작의 여지가 1% 정도는 있을 텐데 이건 아예 그렇게 저 이재명 권영국 후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나온 아주 그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공장장 졸린 것 같은데.